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5세 박영호 씨는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원래는 친구들과 자주 만났고 가족 모임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번 주말엔 누구랑 점심이나 먹을까 생각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지만 연락처를 훑어봐도 막상 전화 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쁘려나? 저 사람은 요즘 잘 지내려나? 그러다 결국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아들, 딸? 분명 예전엔 자주 오던 애들인데 이제는 명절이나 돼야 얼굴을 보러 옵니다. 그나마 와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아버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후다닥 가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박영호 씨가 무심코 내뱉었던 이 말 때문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 말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쌓이면 결국 여러분도 혼자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영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절대 하면 안 되는 외로움을 부르는 말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따뜻한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영호 씨는 요즘 아들과의 사이가 어색해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집에 찾아왔던 아들이 요즘은 전화도 뜸하고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시간이 맞아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고 식탁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집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말에 박영호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 좋은 아파트에서 왜 나가려고? 거기 오래 살아야지. 아무래도 대출 부담이 커서요. 조금 줄이고 생활비도 아끼려고요. 박영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애도 크고 있는데 넓은 집에서 살아야지. 그래도 저희 형편 생각하면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호 씨는 답답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이런 결정이나 하고 있냐? 아버지가 너 힘들까봐 고생 안 시키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너는 좀 더 잘 살아보려는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내려가려고만 하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뜨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욱 연락을 줄였고 박영호 씨는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저러지? 하지만 박영호 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이었고 그 죄책감이 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부모 세대에게는 희생과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걸 해줬는데 너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알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보다 죄책감과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이 쌓이면 결국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응원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실망스럽게 여긴다고 느끼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멀어진다. 부모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살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혹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그 말을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 나도 응원할게.
살면서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너라면 잘 해낼 거야. 난 언제나 내 편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널 믿어.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부담이 아니라 용기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자녀는 더 이상 부모를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자녀에게 하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이 쌓이면 결국 자녀는 부모에게서 멀어질지도 모릅니다. 박영호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골프 실력을 뽐낼 생각에 약간의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다들 몇 번씩 스윙을 해보던 중 한 친구가 공을 제대로 맞히지 못하고 헛스윙을 했습니다. 아이,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분명 연습할 땐 괜찮았는데. 그러자 박영호 씨는 기다렸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힘 빼고 치라고 했잖아. 너 그때 내 말 안 듣고 계속 힘줘서 치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난 거지.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벌써 실력 늘었을 거야. 친구는 멋쩍게 웃으며 다시 자세를 잡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넘기려 했지만 누가 봐도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 후로도 박영호 씨는 틈만 나면 친구들의 스윙 자세를 지적하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퍼팅을 하다가 실수하는 친구에게도 거 봐. 내가 거리 감각을 길러야 한다고 했잖아. 너는 항상 급하게 치니까 그렇다니까. 하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은 불편했지만 차마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골프를 마친 후 친구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다음 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박영호 씨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네. 예전엔 모임이 있으면 꼭 나한테도 연락했는데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의 말이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박영호 씨는 정말 좋은 의도로 조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먼저 나서서 가르치려 들면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지적질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는 사람은 대화가 즐겁지 않다고 느끼고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롭지 않다. 단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맞다고 확신하고 상대방에게 가르치려 드는 순간 사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성장할 기회를 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친구나 가족들에게 이런 말투를 자주 쓰고 있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조언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상대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잘 됐을 텐데 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실수했어요. 요즘 연습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어떤 느낌으로 하고 계세요?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적을 받을 때보다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관계를 망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계속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에게 자주 하는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말이 쌓이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영호 씨는 가끔 동네 복지관에서 사람들과 바둑을 두곤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복지관에서 바둑판을 펼쳐놓고 친구들과 대국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둑을 좋아하지만 실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던 한 친구가 신중하게 수를 두다가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또 졌네. 내가 이걸 잘못 뒀네. 친구는 스스로 아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자 박영호 씨는 바로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내 수가 좀 이상하더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저쪽 수를 먼저 봤어야 한다고. 그걸 그냥 뒀으니 지는 거지.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늘 똑같이 지는 거라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순간 말이 없어졌습니다. 진 사람이야 이미 기분이 안 좋은데 박영호 씨의 말 한마디가 더욱 분위기를 가라앉혔습니다. 다른 친구가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도 아까 중반까지는 꽤 잘 두지 않았나? 그러나 박영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애초에 술을 잘못 짜면 끝이야. 난 보자마자 졌다고 생각했어.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둑판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호 씨는 복지관에 갈 때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둑을 두자고 먼저 부르던 사람들이 요즘은 바둑판을 벌려도 다들 다른 사람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바둑을 두려 하면 다들 다른 핑계를 대며 빠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다들 바둑을 두자고 안 하지?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은 이미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덧붙이면 그 말은 너는 어차피 이럴 사람이었어 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결국 상대방은 내가 뭐를 해도 이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차라리 그 사람과는 말을 섞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상대방의 세계를 바꿔놓는다. 어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가벼울 수 있지만 어떤 말은 상대방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망쳤을 때,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 배우자가 중요한 결정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심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대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게 좀 아쉽네. 그래도 다음엔 더 좋은 결과 나올 거야.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 다시 해보자. 그래도 네가 노력한 과정이 더 중요해.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상대방을 위로하며 오히려 도전할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고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인지 돌아보세요. 혹시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그 말이 쌓여 결국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영호 씨는 어느 날 동네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은 요즘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다며 사진 찍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카메라 배우는 중인데 정말 재밌어요. 풍경도 찍고 사람들 사진도 찍으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그러자 박영호 씨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해? 이제 와서 사진 배워서 어디 쓰려고 그래?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신나기도 하고요. 박영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 거 젊었을 때 하는 거지. 이제는 좀 편하게 쉬어야지. 괜히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지내. 그 말을 들은 지인은 멋쩍게 웃으며 대화를 마무리했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박영호 씨에게 자신의 취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친구들과는 즐겁게 이야기 나누던 그 지인이 박영호 씨와는 점점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영호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건데 왜 저렇게 피하는 거지?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상대방의 도전과 열정을 꺾어버리는 말이었다는 것을요.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넌 이제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어. 넌 이미 늦었으니까 가만히 있어.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응원하기보다는 그 나이에 그런 걸 해서 뭐 하냐? 라고 말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내 앞에서는 자신의 꿈이나 계획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멈출 때가 아니라 배우려는 의지를 잃을 때 늙는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는 일이며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혹시 내가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라는 말을 무심코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와, 대단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멋지시네요. 그거 재미있겠네요. 저도 한번 배워볼까 봐요. 좋은 취미 찾으셨네요. 요즘은 어떤 사진 찍고 계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의 도전을 응원하면 언젠가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도 응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군가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라는 말을 하며 그들의 열정을 꺾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말이 쌓이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나와 대화하는 걸 부담스러워할지도 모릅니다. 박영호 씨는 요즘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전화도 하고 명절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며느리가 최소한의 인사만 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렀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며느리가 요즘 조금 서운해하는 게 있어요. 서운해. 왜? 예전에 아버지께서 몇 번 하셨던 말 때문인데 그때 기분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박영호 씨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됐어. 말하지 마. 마음대로 해. 아버지, 그냥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시면. 아니, 듣기 싫다니까? 말해봤자 뭐 하냐? 어차피 난 무조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집에 오려고 하지 않았고 아들도 점점 연락을 줄여갔습니다. 박영호 씨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다들 나한테 말을 안 하지?
그러나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됐어, 말하지 마. 마음대로 해. 이 말은 결국 나는 너와 이야기할 생각이 없어. 내가 뭘 느끼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결국 더 이상 노력할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아, 이 사람과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겠구나. 어차피 말해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그냥 거리를 두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관계 자체가 끊어지게 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어떤 관계든 회복의 기회는 언제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아예 차단하는 순간 그 관계는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혹시 내가 됐어, 말하지 마.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한번 이야기해줘.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 들어볼게. 어떤 점이 그랬는지 말해주면 나도 노력해볼게.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되살리고 다시 가까워지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떠나고 난 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내 말 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스스로 대화를 차단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됐어, 말하지 마. 마음대로 해. 그 말이 쌓이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박영호 씨는 거실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차가운 밥 한 그릇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봤지만 오늘도 걸려온 전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친구들과 모이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자식들도 종종 찾아와 밥 한 끼 같이 먹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그는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나 답을 알고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가르치려 들었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렸고 죄책감을 심어주었고 도전을 막았으며 마지막엔 대화마저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결국 내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밀어냈구나.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 전화벨이 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난 날을 돌아봐도 그때 건넨 말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 떠날 수도 있지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면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야 합니다. 잘했어. 너 정말 대단하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내 인생이잖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멋지다.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인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 나는 몰랐던 부분이야. 사람을 밀어내는 말 대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말 한마디가 내 노후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